네, 안녕하세요. 세션2 코로나19 시대의 일 경험과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션2 진행을 맡은 광주 청년 일경험들이 공공기관형 선임 매니저 박혜리, 사회적 경제형 선임 매니저 김대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션2에서는 선임 매니저, 드림 청년, 직무 전문가, 인사 담당자 순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형 매니저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일경험 컨퍼런스도 미뤄지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굉장히 감동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날씨도 흐리고 평일 시간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청년 일경험들이면 살아있다라는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션2 진행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포스트잇에 질문이나 발표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적어주시고 우리 분홍색 옷 입으신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걷어서 이따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순서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기업형 김경화 선임 매니저의 일경험과 함께하는 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기업형 선임 매니저 김경화입니다. 네, 막 눌렀더니 넘어가 버렸네요. 반대예요? 아닌데. 첫 페이지 안 되나요, 선생님?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의 시작은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년들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사업장 및 수행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요, 고용시장의 악화와 미취업 상태의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네, 높아지고 장기 미취업과 구직 이전 단계 청년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한 기존 고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정도의 일경험과 보통의 만족도,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청년들이 놓여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주 청년 실태조사와 계층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워크 퍼스트, 청년을 일과 만나게 하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무 현장으로 연결하자는 의미에서 드림 청년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수행기관 매니저, 그리고 드림터와 온라인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으로 홍보와 신청을 하되 매칭은 하나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실제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과 필요한 교육, 자기주도 교육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기존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는요, 저와 같은 매니저가 있고요. 또 유사 직무군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 모둠 활동 진행하고요. 청년의 직무 적성을 반영하여 매칭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와 다양한 직무 경험을 기반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경험드림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에서는 민간 취업 연계 성과에 따라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였으며 신규 참여 수요자도 증대되었습니다. 일경험드림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 연계는 34.6%였으며 정규직 취업이 18.5%였고요. 또한 17년 280명 25억으로 시작한 강주 청년 일경험 드림이 올해 2020년에는 1139명 102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정책 정보 제공에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또한 드림터, 저희는 참여 기업을 드림터라고 하는데요. 드림터에서는 인재 확보와 실무 교육 시간과 비용 절감, 또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경험과 교육, 상담인데요. 그중에 교육은 공통 교육 시간을 통해서 끝난 이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수별 요구를 분석해서 그 기수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설계된 프로그램은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킹 모듬 활동, 워크숍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이해와 타인 조망, 또한 자기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시간 관리, 인생 계획, 목표, 목적을 설정하고 흥미 적성 및 직업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과 진로 설정 및 관련 직무의 확산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의 직업의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와 일거리의 변화와 직무와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삶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과 행동을 말랑말랑하기와 또한 NCS 기반 채용 트렌드, 취업 전략 및 면접 스킬, 직장인의 매너, 발표와 관계 맺기, 그리고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트워킹 모듬 활동은요,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나와 같이 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과 모임을 함으로써 서로 애로사항을 공유를 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서 직무 탐색과 관련 직무 확산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무군의 유사 기업 탐색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기업 탐색을 통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향상으로 취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화학과 친목,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간과 4차 산업에 관한 미래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탐방을 하게 됩니다. 일경험 드림에 있어서 또 상담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담은 첫 직장인으로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또 일경험 전과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또한 애로사항, 나 적응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요. 또한 진로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 상담에 대한 코칭, 그리고 일 경험 후 진로 탐색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정서 및 심리 상담이 됩니다. 청년 드림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떨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앞에도 안 보이고 뒤 보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러네요. 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하면은 떠오른 친구가 있죠. 일경험 시작하고 나서 40일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허경만 친구는 워낙 유명해서 아실 건데요. 그와 못지않게 이 친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고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요. 직업 훈련을 통해서 IT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드림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맨 처음 드림터 하고도 굉장히 저랑 많이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MBTI 기질별 모둠 활동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청년과 드림터 아우 관계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였고 꾸준하고 성실한 면이 보여서 이 친구들은 정규직 대난대 후에 3년 반 만에 파견 근무되었던 모은행 강주에서는 강주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표하는 은행에 스카우트 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일기 친구인데요.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실무 경력이 필요해서 일 경험에 참여했던 친구입니다.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 직무가 본인한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직무 적성에 맞고 본인의 흥미 선호도 검사에서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그래서 이 드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지낼 길이 없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의사 전달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됐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상기 친구는요, 동물자원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고 훈련기관을 통해서 IT 교육을 이수하고 후에 드림터에 청년드림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34살 마지막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하락된 상태였는데요. 저희 직무교육하고 네트워킹 모둠 활동, 체험 활동 시간에 이 친구가 그 친구의 관계 맺기, 사람과 관계 맺기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굉장히 회복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수는 매주 토요일 모둠조별 상호 학습을 통해서 실력 다지기를 했었고 그 성실함에 이 친구도 계속 근무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친구인데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식품 마케팅 사업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 경험하면서 너무 안 돼서 시험에 떨어져서 그만두겠다는 상담을 의뢰해왔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그 친구가 바라본 분야와 저희가 바라봤던 분야가 어느 한 맥락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캐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칭 이후로 이 친구는 바로 본인이 희망하는 식품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랍어 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요. 회계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왜 아랍어 학과는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마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취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직장인의 매너 교육, 마음가짐의 변화, 적극적인 자세로 일 경험에 임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사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예요. 근데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친구는 발전소에 취업을 하고 싶었고 현장직을 원했었는데 여자 현장직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인데 네트워킹 모둠 활동 멘토 특강 시간에 이 친구는 다른 발전소가 아닌 유사 기업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멘토의 코칭으로 공기업에 취업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기 청년인데요.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했고요. 이 친구는 취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너무 안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회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회계를 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모와 실력은 다 뛰어나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취업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상태에서 일 경험에 드림에 참여를 했고요. 이 친구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인 자세로 드림터에서도 자기 자리를 딱 확보를 한 이후에 네트워킹 모둠 활동에서 다른 조원들이 힘들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 역할까지 해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안 넘어갔네요. 그리고 전자컴퓨터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을 했었고요. 하지만 계속 불합격 그 고배로 의욕이 상실되었던 친구인데 일경험드림 그 텀을 이용해서 일경험드림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이 친구가 맨 처음 시작점은 공기업에 공공기관 유형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드림더 담당자님하고 상담하고 저희 면접을 통해서 기업형으로 전환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생각과 역량을 디자인하라는 교육에서 자기 이해와 타인 조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고집했던 직무 분야에 대한 영역 확산을 한 케이스였고요. 유사 직무 분야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 친구 일경 끝날 무렵에 신규 사업이 새로 되면 신규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부장으로 지금 연봉은 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발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6기 청년인데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실무와 회사 조직 경험을 위해서 참여를 했고요. 관련 학과는 졸업했지만 실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 또한 취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흥미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랑 맞구나 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 교육을 통해서 나의 어릴 적 꿈이 뭐였지라는 걸 발견하고 좀 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는 일 경험이 아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저 일 경험은 드림에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지원했던 분야는 IT 분야였는데 막상 합격되고 나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1시간 정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고요. 또 직무 분야가 일 경험하면서 직무 분야가 본인한테 잘 맞고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굉장히 경쟁률이 셌었는데 이 친구는 미필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마지막 보건행정학과 졸업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또한 자격증은 취득을 했으나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무 분야에 대한 진로 코칭을 요구해서 상담을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드렸던 이유는 일경험드림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2018년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에서 보면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 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가 38%,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가 35.2%,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8.7%인데요. 이 수치에는 교육대하고 의학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본인이 정해놓은 하고 싶고 정해진 곳을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는 전공 38%에서 이 부분을 아마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제가 그냥 38%로 했습니다. 또한 취업 및 경력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는 어떤 걸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교과목을 듣고 싶다 48.2%, 인적성 검사 및 직업 심리 검사를 받고 싶다 47.7%, 면접 기술 이력서 작성을 하고 싶다 35.4%, 진로 및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가 30.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첫자리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잠깐만요. 하나가 누락된 것 같은데 철자리에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라는 질문에서 졸업 전이 37.7%,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38.7%, 그리고 1년 이상도 12.1%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업무 내용 습득하는 게 어려웠어가 43%, 상사와 동료 관계가 힘들었어요가 23.2%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자신의 전공과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봤을 때 맞다가 35.7%, 잘 맞지 않다가 30.3%였습니다. (2016년) 한국경총에서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취업 후에 1년 내 퇴사율이 27.7%입니다. 그중에서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조직과 직무 적응에 실패했다라는 응답이 49.1%나 되었습니다. 유사 시기에 자코리아에서도 설문을 하였는데요. 나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았다 22.5%, 조직에 부적응했다 19.2%가 나왔습니다. 일경험드림에서 교육과 상담은 학교 졸업 전과 후 전공과 다른 진로와 취업에 관한 훈련을 받고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받은 기술이 본인의 흥미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과 기업 탐색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계 맺기와 죄송합니다. 관계 맺기와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탐색과 개인과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의 생각한 지금 발표한 저 매니저의 생각은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은 경험의 장이다.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생각은요.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참여했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은 경험이었다, 기회였다, 자신감을 주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리고 배움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기업형 선임 매니저 김경화였습니다. 네, 일경험과 함께하는 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을 발표해 주신 기업형 김경원 선임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드림 청년이 전하는 일경험으로 드림 사업을 참여했던 드림 청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기 공공기관형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의 일경험을 하였던 오혜원 씨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
네, 작년 10월 EBS에서는 공채의 종말이라는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공채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제 기업은 원하는 때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수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런 과도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예기치 못하게 닥치면서 비대면 면접 준비가 취준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방송 작가로 1년 동안 일한 뒤 불안정한 신분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취업 준비를 2019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어떠한 채용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어떤 도서관도 열지 않았고 항상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써놓은 자소서를 고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면접은 일경험 드림의 비대면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화상 회의방에 들어가 5개 정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당시 장소와 방법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대면 면접을 다시 준비하게 된다면 토닥토닥 잡카페에서 면접실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비대면 면접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면접 환경의 조성 또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대비해서 취업센터에서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지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한편 SK에서는 이번에 필기 면접자들에게 비대면 면접 키트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청년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희 기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체육대회 진행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회가 취소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서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간단한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일경험이 그러하듯 사업의 보안 때문에 이런 얕은 정도의 일경험밖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은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면접 때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은 메이저 기업과 달리 인턴을 뽑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경험 드림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인턴 경험을 마련해 줍니다. 이 경험을 갖고 있는 필기 합격자는 다른 면접자들과 다른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기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각 시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행정 지원을 받고 광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적인데요. 저희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1 도쿄 패럴림픽 때는 무려 6명의 광주 출신 탁구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여인이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방 여성 인문대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취업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여인에 속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몹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취업 시장에서 최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19 속에서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고 나니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강점이 있다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한 막상 업무에 들어가고 나니 제가 갖고 있는 인문학 지식들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척이나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도 마음고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취업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고 또 제 옆에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변해가는 채용 트렌드를 보면서 청년들의 노력만으로는 취업 시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취업 정책 담당자분들께서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기관형으로 참여했던 오혜원 씨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7기 기업형 광주경영자 총협회의 일경험을 하였던 박정수 씨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드림 7기 기업형 드림 청년으로 참여한 박정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떨리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드림 청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직업 상담사 자격 취득 후에 신입으로 입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직무 특성상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했기 때문에 신입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입직에 도움이 될지 책이나 인터넷 또 그것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글로 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경험드림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저는 1차 신청을 놓치고 재공고를 통해서 드림 청년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놓친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지고 면접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니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는 제가 말끔한 면접 복장을 입고 하의는 좀 편안하게 입고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의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제 친구는 이제 면접관 분들에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다가 하의가 잠옷이라는 것을 들키고는 많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이 대면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비대면 면접이라는 점에 어색함과 궁금함 또는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줌이라는 화상 어플을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많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어플을 잘 다루지 못해서 면접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다르게 면접 일정과 절차를 미리 안내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면접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됐기에 면접 당일에 준비 사항들을 한 번 더 체크하며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비대면 면접을 봤는데 집이라는 장소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불안함과 초조함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면접이 시작됐을 때는 압박 면접이 아닌 친절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셔서 차분하게 면접을 잘 보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몇몇 청년분들도 저처럼 준비했던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노트북 옆에 세워두고 면접을 보셨겠지만 질문지를 보면서 대답하니까 저의 의견을 훨씬 잘 전달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정이 미뤄지면서 근무 시간 또한 변동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존보다 긴 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어 더 감사했습니다. 기존 직원분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점심을 나눠 먹고 현장에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드림 청년이지만 내부 소속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저에게 맡겨진 업무에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드림터로 배정을 받아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포함한 제가 알고 있는 직무와 또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과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출근부인데요. 출근을 증명하기 위해 적는 어쩌면 형식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서류였지만 출근부를 작성했던 경험이 저는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근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써야 잘 쓴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출근부를 작성하기 위해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업무 시작 전과 후에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어져서 현재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업무 계획을 작성함으로 일 계획과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터에서 저는 사업단팀 연구원님을 도와서 일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행했던 사업을 함께 했는데 사업의 오프라인 홍보와 신청자 자료 관리하는 거, 서류 취합하고 데이터 작업, 간담회 등 사업 시작부터 중간 점검까지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맡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업했던 자료들을 따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도 근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참고하고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드림을 통하여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의 직무가 상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또 업무의 폭이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직업 상담사로서의 업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림 청년으로 근무했던 경험들이 저의 자원과 역량이 되어서 현재는 직업 상담사로 고용 안전 사업을 맡아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 드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저의 적성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취업만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보여지는 그림에 저는 이제 드림 청년으로 했을 당시 받았던 명찰입니다. 지금은 제 자리 잘 보이는 곳에 붙여뒀는데 꼭 나는 좋은 직업 상담사가 돼야겠다 다짐했던 때가 생각나서 현재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맡겨진 일만 하는 자세보다 능동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자세가 현재 직업 상담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을 통하여 실무 경험은 물론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중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어 자격증 취득 외에 취업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고 조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현재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드림터에서 했던 업무와 또 새롭게 시작한 현재의 업무에 모두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 드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캠페인 사진을 참고해 보았는데요. 광주 청년 드림 덕분에 희미하게 느껴졌던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꿈에 힘을 실어준 청년드림과 매니저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펼쳐지는 취업난에 힘들어하시는 청년분들이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을 통해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업형으로 참여하였던 박정수 씨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짝꿍인 대영 매니저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는데요. 대영 매니저님 현장 연결 부탁드립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는 컨퍼런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 계셨는데요. 제가 몇 분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거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손을 절레절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계기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네. 평소에 일 경험에 그 컨퍼런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회적 경제형 에서 오셨는데요. 그 아침 일찍부터 쭉 컨퍼런스 진행하고 여러 가지 발표가 좀 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발표나 뭐 이야기 뭐 조금 인상 깊었던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드림 청년분의 경험담 들으면서 공감도 되었고 이렇게 앞에 소화도 해주시고 이 자막도 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당첨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선물 드리고, 혹시 지금 현재 드림 청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어떤 계기로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청년 정책 있으시면 한 말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게 된 거는 제가 저번에 드림 청년 8기였던가 그거를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졸업 후더라고요. 그렇게 카카오 채널로 일단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에게 채널에서 뭔가 알림이 오더라고요. 광주 일경은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정보를 한번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이따가 갑작스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끝나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조그만한 거 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대형이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에 우리 박혜리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스튜디오의 박혜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 것 같은 저희의 어떤 하나의 작은 이벤트였습니다. 네, 지금 박정수 씨까지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또 이제 드림 청년 마지막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7기 청년 창업 기업형 작의 일 경험을 하였던 신은정 씨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일경험 드림 7기 안녕하세요. 저는 일경험 드림 7기 청년 창업 기업형으로 작당모에 근무하게 된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졸업을 앞뒀지만 전공과 맞지 않아서 방황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일경험 드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장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스펙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저는 이렇다 할 스펙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스펙이 없음을 제가 직접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망설이기도 많았는데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면접을 많이 차지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저희 1경험 7기 또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처럼 긴장도 많이 하고 떨다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면접이 중요한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비대면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안한 장소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장도 덜 하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인턴 생활하기에 앞서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됩니다. 마케팅 업무라고 말을 하면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광고 영상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을 돈 받으면서 하니 얼마나 즐겁게 일했겠어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인턴 생활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싶다가도 인턴 생활을 하다 보면 정규직 전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 꿈이 커짐에 따라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 또한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함에 더 시달리게 될 텐데요.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든지 저 자체만으로 대단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침 회의 시간에 저희 회사는 항상 아침에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회의 시간에 저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되게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저런 그 소소한 의견이라도 많이 내다 보면은 저의 의견이 꼭 반영되기도 하고 그 반영된 게 결과물로 나왔을 때 저 또한 의욕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만족하는 이 업무와 즐거운 생활을 함과 동시에 대표님께서 저의 열정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기수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당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고자 하는 드림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드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 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더 자세하게는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 회사에 대해 알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림 청년이 전하는 일경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각 유형별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무 전문가가 들려주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청년 일 경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파인더 김재현 대표이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장시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아마 듣고 계시는 것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직무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준비, 바로 그것이 취업으로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너무나도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산을 간다면 슬리퍼를 신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라산 같은 높은 산을 가기 위해 슬리퍼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직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 많은 취업준비생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98년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20여 년간 여러분이 알만한 대기업의 기업 인사 담당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20여 년 전 취업 준비와 지금의 취업 준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대가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IC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준비는 일반적인 자격증, 토익 시험 이런 준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산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 산에 따라 여러분의 준비도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대학을 입학할 때요, 대학을 입학할 때 여러분들은 대학의 명칭이 더 중요했습니다. 학과보다도요. 성적에 맞춰서 학과에 갔고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재밌게도 학과보다는 학교였다는 거죠. 참 재밌게도요, 그러다 보니 학교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죠? 재미없었기 때문이죠. 학교 공부가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직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려고 하니 직무 중심 채용이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역량 중심 채용이다, 수시 채용이다, 낯선 단어를 만나게 되죠.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취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익숙함을 배워가는 과정이 취업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요, 학과가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준비가 돼 있으시죠? 대졸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셨습니까?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따는 자격증, 첫 번째 토익 점수입니다. 토익 만점을 맞으면 취업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커마일 자격증을 따죠. 여러분, 커마일 자격증은 90년대 생긴 자격증이에요. 과거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땄던 자격증이라고요. 여러분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갈 게 아니라면 커말이나 토익 같은 점수는 필수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 일과 연관되는 여러분의 일 경험, 그것을 기업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직무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직무의 개수는 15,000여 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무의 개수도 800여 개가 되죠. 그런데 몇 개나 알고 있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사, 총무, 회계, 마케팅, 영업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구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연구개발, 또요? 기획, 또요? 물음표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직무의 개수가 20-30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못 찾기 때문이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는 현장에서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무를 찾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청년 실업자 14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 140만 명 중 안정적이니까, 그래도 나은 데보다 나으니까 공공기관을 꿈꿉니다. 올해 공공기관 3만 명 정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3만 명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47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공공기관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바로 직무 준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요, 퇴사하는 이유들의 1호를 봤더니 직무 적응 실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 취업준비생 10명 중에 8명이, 아니요, 취업준비생도 아니고요, 합격한 친구들이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이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맞지 않으니까요. 맞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직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직무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의 직무를, 아니요,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메모하시면서 오늘 이 특강이 끝나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무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요. 여러분의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종이에다가요, 여러분의 목표 20개 이상을 적어보십시오. 집을 살 거야, 차를 살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20개 이상의 목표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가지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5가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말한 얘기입니다. 목표 20개를 결정하고 그 중에 5개만 선정한다. 그 5개가 나의 직무와 나의 앞으로 할 일들과 연관되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래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2번째 방법은 직무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 신입사원입니다. 직무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 경험을 해도요, 신입이라고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일을 알고 오라는 것이죠. 일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직무들이 있다면 기업의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기 바래요. 대기업의 채용 사이트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CJ, LG, SK, 롯데, 한화, 두산,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채용 사이트요. 대기업의 채용 사이트에 가면 직무의 내용 설명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 직무의 내용들을 통해 3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직무의 내용들이요, 과업들입니다. 행동들이죠.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무엇을 합니다라고 동사형으로 적혀있는 과업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첫 번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 직무에 필요한 필요 역량을 찾으세요. 필요 역량, 무슨 말이냐? 마케팅에 필요한 역량, 경영지원부서에 필요한 역량,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대졸자들 90% 이상이 쓰는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기업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역량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필수 역량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보면 선호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호 경험.
어떤 경험을 하면 선호한다. 다양한 일 경험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직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물음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무의 내용, 과업과 행동으로요. 두 번째, 무엇이요? 필요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요? 선호 경험이요.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이트죠. ncs.go.kr의 온스펙이라는 사이트요. 비단 공공기업이나 공기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CS 사이트에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직무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찾으시라고요.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 객관화된 사실을 모으세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직무가 결정되고 나면 세 번째,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기업이요. 자, 여러분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해야 된다고 아무 회사나 가면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하게 된다고요. 회사를 찾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 정보들은 단지 구직 활동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에게 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직무적 합도와 조직적 합도라고 얘기해요. 그 조직적 합도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기업에 갈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업은 점점 턴오버 레이트,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은 평생 직장의 개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직무적 합도입니다. 일에 적합한 것이요. 저는 23년 동안 인사라는 직무를 해왔어요. 회사는 6번을 옮겼지만요. 여러분,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바뀌었지만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무가 있어도 나와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분석하셔야죠. 지금 보시면 옆에 MBTI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흥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라고요. 대졸신입사원들은 맨날 워라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사 담당자는요, 신입사원 입에서 또는 입사 서류에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크는 알아요. 워크를 알아야 라이프를 세우겠죠. 신입 때는 워라밸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직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들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 분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직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들을 말하고 있어요. 직무가 맞지 않아서 인성이나 서류는 어떻게 썼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대요. 저는 1년에 대한민국의 200개가 넘는 대학에 강의를 갑니다. 수도 없이 많은 대학에 강의를 가면서 학생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해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무슨 일 하고 싶은데? 직무를 모르면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건 아마도 돈과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요, 만족감과 행복감일 겁니다. 그 행복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직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문계를 나왔다고 너무 쉽게 경영지원 직무나 마케팅 직무 이런 것만 택하지 마세요. 이공계를 나왔다고 생산관리, 품질관리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직무를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이제는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칭 이론 깨졌대요. 무슨 과를 졸업했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요, 이제는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래요. 일과 연관된 스토리를 최소 1년 정도만 준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익숙함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특강이 끝나면 질문으로 저는 무슨 과인데 어떤 직무가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것들이요,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제 IT를 해도요, 이렇게 필요한 능력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채용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전공 같은 거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제부터 무엇이요? 어울리는 직무를 찾는 것이라고요. 거듭 강조합니다. 직무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요, 필수 역량, 필요 역량이라고 하죠. 메모 하나 해놓으시겠습니까?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이요. 자,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실제 4년제 대학생들에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원하는 역량은 성실이 아니에요. 열정, 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기소개서에, 면접에 태도적인 측면을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도는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확인이 돼요. 취업 과정은 오랜 과정이 아닙니다. 합격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태도적인 측면보다 역량적인 측면을 적으셔야 된대요. 능력이요, 일과 관련된 능력들. 그래서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용역을 받아서요, 실제 대졸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500개 기업이 넘게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직무에 대한 접근이 힘들다면 직군이라는 접근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직군은 5개밖에 없어요. 연구개발 직군, 생산품질 직군, 영업 마케팅 직군, 경영지원 직군, IT 직군밖에 없다고요. 이 5개 직군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끝내고 싶습니다. 취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꼭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직무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라보는 청년 일경험의 주제로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해피파인더 김재원 대표이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2 마지막 발표 순서이죠. 인사 상담자가 들려주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일경험의 자세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 드림터인 그리고 에이스페어의 주관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운영지원실 김경모 실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앞에 발표해 주신 대표님 강의 들어보니까요. 5개 직군 중에 4개를 제가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빼놓고는 다 해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을 많이 따라갑니다. 가고 있고, 단 좀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은 지방 공기업들은 많고요. 중앙 공기업들은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가 지방에 소재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군들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 공공기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중앙 공공기관들은 뭐 최소 한 3, 4년, 뭐 많으면 올해 일해봐 7년 정도 이동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을 시켜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지역에 또 한 군데서 좀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 공기업을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 공기업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청이 되고요. 채용 지방 혹시 저희 센터 면접함 그 채용 통합 채용 뜬금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뭐 일반직 채용을 한다. 2명 뽑으려면 면접 대상자가 몇 명이고 담당 업무는 이런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임용인은 정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학력, 성별 아무 제한이 없다. 뭐 이 정도 적고 절차 적혀 있을 것이고, 최종 합격자 뭐 어떻게 결정하겠다. 뭐 이게 다 광주광역시 통합 채용으로 다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보면 예전 제가 여기 입사를 2004년에 했어요, 이 회사에. 근데 한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때는 뭐 학력 선별 제한이 있었죠. 어떤 대졸자 이상이고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사 원서도 내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어떤 제약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이제 그 채용에 도전하는 사람 수는 무제한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01.5대 1인가 나온 것 같아요, 경쟁자가. 그래서 실은 예전에는 뭐 많아봐야 10대 1 그 정도 이내였는데 지금은 한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면접 방법을 보면 그 공공기관이 불과 한 10년, 뭐 짧게는 5년, 그러면 기관별로 틀린데요. 통합 채용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 면접을 많이 했어요. 내부에 있는 뭐 본부장, 뭐 예를 들면 팀장들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려면은 좀 아는 사람 동원해서 좀 부탁도 많이 하고, 좀 우리 자식이 이번에 들어가니까 좀 면접 좀 좋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외부 면접위원이 들어와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고 하다 보니까 면접 자체가 좀 외부 위원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6명이 면접을 했는데 6명 중에 4명이 외부에서 오셨고요. 뭐 그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그 관광이라든가 그런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은 그냥 서포트하는 정도의 수준은 몇 개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다 면접이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이 직원이 이 채용에 지원한 분이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전공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진행하면서 어떤 것에 많이 흔들리냐면, 저희가 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에 뭐 옆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장점은 성실함이고 끈기 있습니다, 맞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변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차이 있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사고의 긍정성, 문제의식, 자기개발 노력 있고 뭐 창의성 있고 발전 가능성, 리더십인데 거의 답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서 면접에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결론은 점수 뭐 3점만씩 나오는데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필기시험이 주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필기시험이 가장 큰 중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볼까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출신인지 뭐 말투로 파악을 하는데 어차피 뭐 강주 같으면은 뭐 비슷하잖아요. 다 지원자들이 거의 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가족 관계도 모르고 신체적 조건도 모르고 학력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쪽으로. 예, 단상으로요. 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물어보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근데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제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저희도 뭐 공기업 정신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고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뭐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창의성, 논리성, 발표성, 뭐 발표력 하고 뭐 사회성 뭐 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6분이 들어오는데 2분은 그 조직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들어오신 분은 어떤 걸 요구하려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올해 우리가 채용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 컨벤션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올해는 전시 마케팅 업무를 한 명을 시키고 한 명은 관리 업무를 시키겠다. 그러면 한 명은 관리 파트에 적합한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고 한 명은 전시라든가 어떤 분야, 컨벤션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원하는 직능, 경험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실제 면접 사례를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가 뭐 관광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전시 컨벤션, 뭐 시설 관련 뭐 이런 쪽 제가 실제 면접을 들어가 본 경험들인데 해보면 이런 걸 물어봐요. 유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냐? 그래서 관광 쪽이니까 관광에 관련된 어떤 민간 기업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일을 해봤냐?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직무에 바로 투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을 할 때는 인상을 많이 봐요. 이런 파트는 마케팅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잘 웃고 좀 얼굴이 좀 밝게 보이면 훨씬 유리한데 아마 이제 비대면 면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외국어 능력 많이 보죠.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민간 기업하고는 틀리게 토익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 토익이 100점 만점으로 판단해가지고 뭐 100점 다 만점을 맞으면 10점이잖아요. 저희가 꼴등도 9점이 넘어요. 한 9.5에서 9.9 나와요. 그러니까 토익 만점에서 거의 99%를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 뭐 10점 미만 뭐 떨어지고 그래요. 980, 뭐 70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들은 토익에 대한 아직도 중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시 컨벤션 관련 공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련 공공기관이 좀 많습니다. 실은 관광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공공기관보다 지방에서 뽑을 때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시설관리 쪽이에요. 시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여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많은데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일 경험을 하신다면 실제로 시설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시설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느냐, 어디 가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게 되죠. 또 지금 뭐 인상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려면 공공기관 부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위치를 쓰게 되겠죠. 예, 직무에 대해서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공공기관들은 면접을 지연을 시키더라도 비대면을 웬만하면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과는 틀리게 대면 면접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 하지 않으면 대면 면접을 할 것이나 혹시 대면 면접을 하지 않는다 하면 방금 말했던 뭐 배웠던 제스처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웃는 자세, 임기응변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뭐가 더 중요할 것인가 하면 직무 관련 준비에 철저하자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요. 방금 좀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직무 관련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 어떤 응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다른 데 제가 시설 관리공단 면접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FMS하고 LCC를 계속 물어봐요. 담당 본부장이. 근데 FMS하고 LCC를 알지 못하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무조건 면접에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실은 어떤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회사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도. 그래서 나는 이 공공기관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 공공기관이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추가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기술자, 어떤 자격을 알고 있는 직원을 필요한지를 한 번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FMS 시스템이에요. 그냥 건물관리 시스템이고, LCC는 뭐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 죽도록 많이 가르쳤던 뭐 생애 비용인데 강의할 때 다 잊어버린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 보러 오면 답을 못 해요. 제가 그때 한 20몇 명 봤는데 2명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답한 2명 다 붙었어요. 한마디로 이 한 개의 용어를 알아서 그 직원들은 면접에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필요로 하는 현재 핵심 사업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래도 청년 드림이나 이런 기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가고 싶다면 미리 들어가서 이 조직이 어떤 걸 원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뭐 긴장한다고 해서 점수 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풀어지지만 않으면 뭐 면접에 있어 뭐 점수 얻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약간 틀린 게 면접에서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승패는 크게 좌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준비를 잘해야 되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필기 점수는 맞으셔야 돼요. 그거 나서 뭐 인적성 검사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영어 성적 스펙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면접 준비하는 것과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공공기관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약간 피폐해질 수도 있는데요. 실은 기업체 채용보다 약간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그 뭐 상식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 뭐 필요 없는 것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해서 나는 진짜 이 공공기관에 가야겠다 하면 한번 이런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스펙 관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이게 너무 나한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하면 민간 기업이랑 그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일 경험의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견모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하셨던 발표자분들께서는 마련된 단상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홍색 스텝 여러분들, 아마 우리 플로어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쓰신 분들 있으세요? 네. 네, 저기 네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청년 및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스트잇에 질문을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질문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태프분이 주신 포스트잇 전달 받았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형 매니저와 저희가 옆으로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은 저희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우리 기업편 선임 매니저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희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이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것들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 재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7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힘들었었고요. 또 청년들 또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화상 면접이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낯설음으로 시작했던 거죠. 이 낯설음이다 보니까 저희 면접을 하고 있는 저희나 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고지를 했음에도 청년들이 그 말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격 급한 저 같은 경우는 한 1, 2초를 기다리지 못해 이 친구가 못 듣나 하고 다시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는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평생학습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 청년 현장에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7기 때 나의 네트워킹 모듬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네트워킹을 할 수는 없었나요? 라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8기는 최대한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려 합니다. 질문이 됐을까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 이제 드림 청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겠는데요.
우리 저희 공공기관형 참여였던 우리 이제 오해원 주인님이라고 네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혜원 씨께서 청년 일경험 드림은 땡땡땡이다라고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그렇게 붙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일 경험 드림이 조각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일 경험 드림이 만나 하나의 천을 이뤄서 어떤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사회인으로서의 완벽한 어떤 근사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조각보, 네, 좋은, 제가 이게 바로 지금 즉석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기업평도 박정수 씨에게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청년 일경험 드림이 지금 8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9기, 10기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앞으로 참여할 청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청년드림에 참여해서 정말 제가 뭔가 직업 상담사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했지 현장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시려면은 먼저 일단 무조건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대형 매니저님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우리 신은정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7기 때 제일 재밌었던 거랑 제일 힘들었던 거 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뭐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전 그냥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공과는 좀 안 맞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원래 이런 마케팅 업무 쪽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거기서 하는 그냥 문구 하나 작성하는 거나 그냥 대표님이랑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즐기면서 사실은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턴 생활할 때는 정규직을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인턴만 하다가 경험 제대로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정규직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 생활이 끝날 때쯤에 가장 스스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주신 우리 청년분 답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실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드림터 담당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 기관에 연간 청년 드림뿐만 아니라 IPP까지 한 30-40명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과를 좀 얻어간 직원들도 있고요. 근데 약간 아쉽게 그냥 나간 직원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적극적인 자세로 좀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김대중센터에 내가 정직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은 보여가지도 못하고 당장 시간만 좀 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실은 저희 센터에서 인턴을 하거나 뭐 이런 경험을 쌓고 다른 기관에 취업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 하나는 저한테 마케팅 하는 거 다 배워서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언제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질문은 이제 8기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저도 사회적 경제형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드림터 담당자님께서 비슷한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분들 잘 새겼다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네, 한 달 반 동안 의미 있는 시간, 자기 다시 돌아봐도 아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구나 이런 후회 없는 시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일부러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해피파인더 김재현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먼저 열정적인 강의, 너무 열정적인 강의였죠. 네, 저도 막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막 이렇게 끼칠 정도였는데,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먼저 읽어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음식 먹으면 만족스럽나요? 배가 불러서요? 우리 그런 고민하죠.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먹을까 말까 고민한 적 있어요.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느낌 드시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일을 고르는 건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딱 맞는 것들을 고르는 것. 제가 아는 2009년에 만났던 한 제자는요, 직무를 6번 바꿨습니다. 근데 6번만이라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곳이 설레이지 않고 간절한 곳이 못 된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요, 회사에 가는 것, 월요일이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여 년 직장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출근 시간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맞는 일이었거든요. 전 대학 졸업할 때 학점이 1점대였습니다. 1.87이요. 그런데 저하고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 거의 2년 정도를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 않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리 지금 청년들이 다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질문지를 읽어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미처 못했던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네, 없는 걸로 하고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이제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답변은 충분히 잘 되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인사를 우리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끝인사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는 인사로 다 같이 우리 손인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마무리